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 강의를 따라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는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라플라스 변환의 개념 정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입니다. 라플라스 변환은 L자를 부드럽게 써주는 거죠. L자를 부드럽게 써주고 중괄호를 하고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 그러면 적분교 0에서 무한대까지 그래서 시간의 함수를 적어주고 이때 자연로그 마이너스 s t를 적고 이거를 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다 없어지고 복소수, 변수, s로 된 복소수 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라플라스 변환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함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함수. 이게 x, 시간의 함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시간의 함수를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 시간의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미분 방정식.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솔루션 x, t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죠. 막바로 솔루션을 구하는 경우는 특히 아주 극히 제한된 특수한 경우만 구할 수 있고 상당 부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세상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게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복소수 함수 다시 말해 라지 x s를 구합니다. 그러면 복소수로 가면 미분 방정식인데 여기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시간이 사라지고 라지 x의 뭐가 되냐 하면은 연립방정식.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혹은 1차 방정식. 우리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1차 방정식을 누구나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을 풀면 여기에 솔루션 해가 있죠. 라지 x, s가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 솔루션이 뭔가가 나오겠죠. 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됩니다. 역변환.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적게 되면 이 역변하는 것은 라플라스 인버스 역변환이라는 겁니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인버스 라플라스 복소수 함수를 해주면 시간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리는 시간의 함수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의 함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간의 함수,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시간의 함수의 의미. 시간의 함수의 의미는 가장 임박한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다. 임박한 미래의 상황을 설명하는 함수. 우리가 이 함수를 알 때에 자동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라플라스 변환에서 정말 실용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라플라스 변환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역변환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이 라플라스 역변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역변환은 라플라스 인버스, 그 다음에 복소수, 함수 어떻게 됐든 간에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의 함수가 되지요. 자, 라플라스 역변환의 그 종류 A가 있죠. 다음 5개 함수의 변화, 함수의 역변환 이렇게 됐죠. 역변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실근일 경우. 이 실근이라는 말은 분모를 0으로 하는 방정식이죠. 방정식에서 자, 그러면 라플라스 역변환 자, s 플러스 3분의 1 하게 되면 시간의 함수에서는 이 친구를 지수에다 둔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근 지수에다 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인버스 라플라스 s 플러스 0인 경우, 다시 말하면 인버스 라플라스 s분의 1이죠. 이런 경우에는 exponential 0 곱하기 t이잖아요. 따라서 0t는 0일 거고 exponential 0승은 1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근일 경우. 자, 중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완전 제곱의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s 플러스 3의 자승. 요 자승이 있는 것이 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근은 뭐죠? 실근은 여기에 지수가 1이죠. 1. 여기에 지수가 1. 그러니까 쓰지 않습니다. 여기도 1. 이렇게 되는 거죠. 실근은. 중근은 여기가 2, 3, 4 이렇게 될 때 이제 중근이 되는 겁니다. 이 중근일 때는 인버스 라플라스 s 플러스 3의 자성의 1 이렇게 중근일 경우에 시간의 함수는 반드시 t가 온다. 강조하겠습니다. 요 중근일 경우에는 반드시 요게 t가 온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근이 있죠. s 이퀄 마이너스 3이라는 실근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역시 exponential 마이너스 3t 이렇게 쓰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의 함수는 t 중근이라는 뜻입니다. 복소수 함수가 exponential 마이너스 3t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역시 중근이라고 했을 때 인버스 라플라스 만일에 s의 자승분의 1이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x의 자승분의 1. 그럼 여기는
S의 근이 0이라는 뜻이겠죠. S의 근이 0. 자, 그러면 시간의 함수. 여긴 2가 있으니까 이건 중근이라는 뜻이죠. 요 2. 요거는 중근. 따라서 이 중근은 앞에 t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exponential 0 곱하기 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0t는 0이 될 거고, 그래서 t 곱하기 exponential 0승은 얘 친구가 다시 1이 되니까 t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허근일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근일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분자가 S 변수가 있는 경우, 이거는 코사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분자가 뭐죠? 상수가 있는 경우는 이거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근일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완전 제곱 형식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게 뭡니까? 분모의 형식입니다. 분모의 형식.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 함수가 완전 제곱 형식이니까 S 플러스 3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그리고 분자에 뭐가 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4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분자에 S 변수가 있는 경우와 분자에 상수만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분모 S 플러스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이죠. 자, 그러면 여기 완전 제곱 형식이 분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S 플러스 3 플러스 1로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는 확실히 쓸 수가 있습니다. S 플러스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인데 분자가 S 플러스 3. 요 완전 제곱 형식을 분자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S 플러스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인데 원래 여기 1이 있습니다. 1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분자가 상수일 때는 반드시 요 오메가가 존재해야 되는데 4 곱해주고 4 나눠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앞에 부분은 똑같겠죠. S 플러스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인데 형식을 맞춰주니까 완전 제곱 형식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 이렇게 여기와 4분의 1 그리고 여기는 4가 되고 S 플러스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 이렇게 형식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형식의 완성이 되는 거죠. 형식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이제 최종적으로 보이십니까? 최종적으로 인버스 라플라스를 하는 겁니다. 인버스 라플라스 복소수 함수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의 함수가 나오겠죠. 자, 앞에 걸 봅시다. 첫째,
완전제곱 형식의 근 마이너스 3t. 분자에 s가 있는데 이 완전제곱 형식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분자에 s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그리고 코사인 안에는 반드시 오메가 t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t. 앞부분 완성했습니다. 상수죠. 상수는 지배를 안 받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전제곱 안에 있는 근 s 마이너스 3t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s가 없으니까 사인, 그 다음에 형식이 분모에는 오메가 자승이고 분자에는 반드시 정보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4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진도 나가면 우리 공통 부분 있죠? 공통 부분 exponential 마이너스 3t 공통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4t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사인 4t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각의 합성을 배웠을 겁니다. a 코사인 4t 더하기 b 사인 4t 면은 각의 합성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반경 r과 파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함수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함수에서 각의 합성을 적용해서 완벽한 시간의 함수를 우리는 구하고자 합니다. 자,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레드박스라고 이름을 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 사인 세타인 경우에는 우리가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우리가 이런 거를 지난번에 증명을 해서 했겠죠. 그 다음에 R은 뭡니까? R은 루트 A 자승 플러스 B 자승이었습니다. 그럼 파이는 뭡니까? 파이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증명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은 뭐죠? A 자승 플러스 B 자승이니까 1 자승 플러스 4분의 1 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하면 4, 4, 16에 17이 되겠죠. 17. 자, 파이는 뭐죠? 아크 탄젠트. 자, A는 1이고 B가 4분의 1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크 탄젠트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inal solution xt는 어떻게 되느냐? xt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r이 맨 앞으로 나아가겠죠. 상수니까 r exponential 마이너스 3t 코사인 오메가 t죠. 세타가 오메가 t. 그러니까 4t 마이너스 파이. 그런데 단 r은 루트 16분의 17이 될 거고, 파이는 아크 탄젠트 4분의 1이다. 그리고 요 파이는 단위가 레디안입니다. 여기까지가 허근을 가질 때
복소수 함수의 역함수, 역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분의 1은 뭐죠? 실근이죠. 0을 가지는 실근. 1입니다. 왜 1이죠? 익스포넨셜 0승 곱하기 t이기 때문에. S의 자승은 중근이죠. 중근. 중근인데 S의 근은 뭐죠? S의 근은 t라고 하는데 이건 t 곱하기 중근 0, t 이렇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근은 뭐죠? 여기가 1입니다. 1. 그래서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t 이렇게 시간의 함수가 되겠죠. 자, 여기가 2이다. 그럼 중근이죠? 중근은 t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완전제곱 형식 안의 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t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 허근을 가질 때 S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의 S일 경우에는 분자에 S가 있으니까 코사인인데 가로 안에는 오메가 T를 적어주죠. 근데 만일에 변환이 있다. 그럼 S 플러스 A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 그리고 완전제곱 형식의 S 플러스 A가 분자에 있다 하면 완전제곱 형식의 요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T 분자에 S가 있죠. 코사인 그 다음에 오메가 T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 플러스 오메가 자승에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자, 변형 S 플러스 A의 자승 완전제곱의 근이 있고 오메가 자승인데 분자에 오메가만 있다 하면 완전제곱의 근 마이너스 A t 그리고 분자에는 S가 없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로 최종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규칙을 발견하는데 원래 S의 함수가 있을 때는 자기 고유함으로 가겠죠. 그런데 복소수 뭐죠? 좌표 이동을 하게 되면 x, s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시간의 함수에서는 무엇이 되느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t가 첨부된다로 변환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에 있어서 미분은 역변환을 하지 않고 변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론 역변환도 있으면은 변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차 미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x1 1차 미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여기 점이 하나죠. 그래서 여기 S의 1승 그리고 막바로 모든 라지 X, S를 쓰고 빼기 S의 0승 그러면 1이죠. 그 다음에 X 초기가, 초기 변이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미분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 X의 2차 미분 점이 2개입니다. 여기 점이 2개니까 S의 2승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large X, S 쓰고 빼기 무조건 마이너스가 오는 겁니다. S의 2승이니까 S의 1승이 오고 초기 변이 빼기 S의 1승이니까 그 다음에는 S의 0승 그 다음에 초기 변이가 아니고 한 번 미분한 초기 속도가 되겠죠. 이거는 초기 변이 얘는 초기 속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초기 조건이라고 합니다. 초기 조건. 그래서 initial conditions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적인 정리를 다 설명했습니다.